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러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아침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4차 추경을 확정을 했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4차 추경 규모는요 7조 8천억 원입니다. 7조 8천억 원. 자, 큰 제목 보겠습니다. 291만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될 겁니다. 자, 정부 어제 7조 8천억 원 규모 확정했다는 거고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다. 이번에는요. 선별적 지급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죠.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선별적이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갖고는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소득 줄어든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최대 현금 15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수고용직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일면에 톱으로 실려 있어요. 군 장성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원한 보좌관의 행동 조심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관은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 인물에 해당을 한답니다. 당시 김영란법 위반 소지 판단했다. 통역병 선발 민원 거절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지금 국민일보가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국회, 검찰 출석 용의도 밝혔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병역 근무, 병역 당시에 있었던 그 휴가 문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민원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국민일보에만 실려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역시 중앙일보에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별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매일같이 조금씩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초 용산 보내줬어야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장 때 단톡방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동료 병사와 단체 대왕에서 문자를 남겼는데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내가 갔어야 됐는데 딴 사람이 꿀을 빨았다. 이 꿀 빨았다는 뜻 요즘에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죠. 굉장히 뭐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역병 내가 갔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갔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큰 제목에 있는 거는 이거는 부대 배치와 관련된 내용 같아요. 애초 용산 보내줬어야지.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청탁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일단 이렇게 밝히는데 이런 메시지도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오늘 좀 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실 여부, 그 관계, 사실 관계 역시 좀 짚어볼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의료진 등 18명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빅5로 꼽히는 병원, 큰 병원에서 좀 뭔가 나온 거예요. 집단 감염 10건 중 8건 경로가 미확인이다.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지속되고 있다. 그랬더니 병원,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 신규 확진 100명대 이하 안 돼도 늦어도 내일 2.5단계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단계로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100명 이하가 안 되더라도 감안을 해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준영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정쩡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걸로 보인다는 뜻이죠. 지금 정부가 4차 추경 확정을 했죠. 그 안에는 긴급 재난 지원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보편인가 선별인가 그동안 참 논란이 있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어정쩡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쪽 해명이란 얘기. 오늘 신문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뭔가 설명을 내놨는데 반쪽 해명이다.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갑자기 3.1운동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뭔가를 좀 자제해 주세요 얘기하면서 3.1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아첨의 걸작.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뒤늦게 한참 만에 공개됐는데 구구절절이 아첨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확정된 4차 추경안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긴급 재난 지원 부분 꼼꼼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전체적인 규모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이 화면에 소개돼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물론 정부는요,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뭔가 좀 의식한 게 있겠죠. 그래서 그냥 긴급히 뭔가 살핀다, 지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두루뭉술하게 쓰지 2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언론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대상자가요, 290만 명쯤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18살에서 34 청년들이죠. 청년들 지금 미취업 청년들한테는 50만 원이 또 지급이 됩니다. 이 인원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자녀 1인당 20만 원 지급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또 해당자가요.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통신비 1인당 2만 원 지급하는 거 이게 얘기 나오는데 이제 확정이 됐어요. 여기는요, 전 국민의 89%가 해당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특배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자, 4차 추경안,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전에 사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편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1차처럼 아니면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정말 힘든 분만 지원해야 되는 거냐.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확정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화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요, 지급 액수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급 대상 숫자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면은요, 뭐 243만, 뭐 32만. 그래서 거의 300만에 육박하죠. 여기 보면은요, 특수고용 프리랜서 여기는 50만, 70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되죠. 1인당 20만 원.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밑에입니다. 통신비 지원 무려 4,600만 명이 해당됩니다. 자, 과연 이게 선별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핀셋 지원한다더니 넓고 얇게 지급. 방금 전에 이 표 한번 보셨죠? 그 표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넓고 얇게. 어정쩡한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추가된 통신비 지원 국민의 거의 9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은 2만 원씩은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동 돌봄비까지 하면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야당에서는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너무 얄팍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매출 4억 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는요. 일단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되면은 100만 원을 무조건 주거든요. 일단. 시간에 쫓겨서 너무 획일적으로 뭔가 컷오프를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미취업 청년 20만 명 대상인데 50만 원 줍니다. 명확한 기준이 과연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어정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 사실은 8월 들어서 굉장히 코로나19가 다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경제적 타격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타격을 입은 분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번 취지였는데 과연 취약계층 집중, 당초 취지에 맞는 거냐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별 진통도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야당들이 여러 가지 또 평가를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에는 약 9,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계획이 3천만 개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만이라도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없는. 네, 김구락 교수님. 네.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특히 통신비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86%가 지원을 받는다고 좀 나와 있고요. 통신비는 전 국민의 89%. 물론 소액이지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늬만 선별 지원 아니냐. 이거 뭐지요라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예.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차는 5월 달에 만들어졌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는 그런 예.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 성격이 예. 생계 유지, 지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가서 좀 쓰시라. 그렇죠. 아. 경기 진작, 위로 뭐 이런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에게 주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집합 금지 명령이라든가 제한 명령 상당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예.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분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컨대 뭐 소상공인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같은 예. 뭐 특수 고용직 예. 그다음에 이제 돌봄 현상은 돌봄 부분 지원은 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으니까 예. 이제 어린애들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은 나가야 되니까 예.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한테 도움을 하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어정쩡해진 것이 예. 결국엔 통신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예. 지금 생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좀 배분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통신비는 좀 그러니까 통신 부분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선별적인 어떤 지원의 이제 하나의 기조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 예.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조금 좋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고 비대면의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소통하는 것이 통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전기비다 뭐 이렇게 하면 가장이 뭐 혜택을 받고 이런 건데 예. 이건 모든 이제 뭐 어린 학생들도 예. 각자가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니까 13세 이상이면 다 지급 그렇죠. 대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정부가 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선별의 지원이라는 어떤 예. 정책 기조에 약간 벗어난다는 그런 비판에서는 뭐 자유롭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주원규 교수님. 네. 보통 저 선별 뭐 지급이다. 선별한다라면 통상 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50% 정도는 대상이 되고 그 정도만 지급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 이상으로 나왔어요. 네. 아마 정부에서 소득 또는 수입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우도 사실은 일단 거의 대상자를 거의 다 지급하고 기본으로 주고 뭐 추가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선별 지원이 갖고 있는 예. 그 맹점이 예. 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의 시기도 문제였었고 예. 그 움직임도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예. 이번에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은 예. 사실 이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큰 아쉬움을 지금 남기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통신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지금 이번에 핀셋 지원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는데 그렇죠. 소상공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은 승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곧 경제적 파급 효과, 매출 효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한다라는 게 사실은 2, 3개월 정도 그 운영 비용 보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매출 진작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심리적으로 경제적 호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맛봤던 그 효과 중에 중요한 부분은 예.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론의 여지도 있겠지만은 예. 소비 증진이나 매출의 효과들이 일어났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핀셋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전 비용만 할 것이 아니라 매출을 진작할 수 있는 작은 양이라도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일단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전 비용이나 그리고 착한 임대료 같은 부분, 세금 혜택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번에 8월 달에 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된 게 소상공인에게 예. 집중됐기 때문에 정말 선별의 취지를 살리자라면은 예.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님 얘기를 꼭 꺼내서 그렇지만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승수 효과를 같이 감안한 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핀셋 지원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통신비 부분은 잘못하면은 예. 정말 작은 정성이나 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국민을 기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들 수 있는 요소거든요. 아니 그냥 선별 지원이면은 예.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예. 부분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2차 재난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았었지. 예. 이거는 2만 원이라는 그런 액수를 가지고 약간 국민들에게 그냥 뭔가 선심을 쓰게 되는 효과로 비춰지진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 거 그리고 추가, 그러니까 4차 추경에 나온 거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신 분이 많으니까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원 교수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좀 더 깊숙하고 크게 뭔가 지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통신비는요. 전 국민 한 사람도 2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액수 다 모으면요. 9천억 원입니다. 1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시민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통신비 2만 원 장난하나? 진짜 힘든 사람 더 주지. 지금 딱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거 한 사람당 2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모아서 힘든 분 주면은 거의 1조 가까운 돈 더 쓸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20대는 세금 일조로 추석용 생색내기 아닌가. 30대는 이거 뭐 애 용돈도 아니고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뭐 이런 반응. 여기 뭐 납세자 연맹. 나랏빛 아니한 인식이다. 전문가. 내년에도 포퓰리즘으로. 내년이면은 내년 초에 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또 뭐 그때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좀 뭐 내다보는 건가요? 이런 반응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본 기사는 이런 반응인 거죠.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주려고 합니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응이고요. 이번 기사는 우리는 왜 안 줍니까입니다. 중고생 부모, 우리도 돌봄비 달라. 우리도 돌보냐고 힘들다. 유치원 초등학생만 돌보는 것이 힘든 거 아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집에 많이 있었죠, 그동안. 지금도 있는 학생도 많아요. 힘들다. 식비 많이 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4050 멀쩡한 청년은 왜 돕나? 아까 보면 청년들 그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 지급하는 돈 있었죠? 50만 원씩. 4050 우리도 미취업이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힘듭니다. 참 이게 어떤 정부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급 대상 놓고 모두들 불만이다. 지원금 못 받는 유흥주점들, 우린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번에 유흥주점은 또 지원돼서 빠졌어요. 여기는 또 이번에 제안을 받았거든요. 영업에 대해서. 근데 빠졌어요, 또. 최인영 변호사.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줘도 되는데 왜 주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우리는 왜 안 주냐고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복지란 것이 예. 한번 나가고 나면은 예. 그 다음부터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걸 이번에 바로 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그 몇 달 전 예. 같은 경우에 저 또한 한 100만 원 정도인가 저도 이제 그 5인 가구다 보니까 예.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별과 보편 이 가운데에서 어정쩡한 태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에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퍼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주워 담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가서 중학생들한테 2만 원 용돈 주면 어떻겠죠? 죽어도 욕먹는다. 그 말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정쩡하게 예.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예.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 우리가 1차 이른바 재난지원금을 할 때 좀 어렵다 하더라도 힘든 것에 좀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와 같은 좀 어이없는 어정쩡한 것을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예.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계속 진행이 돼서 예. 만약에 3차 지원을 한다면 그땐 도대체 어떻게 하죠? 결국 그때 죽어도 또- 욕먹는 상황이 된 것이 또 선별이나 결국 보편이나 또 내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예 차제에 정말 이와 같은 그 어떻게 뭐 국가도 어떻게 그 예. 전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충분히 예. 기여됩니다. 그렇지만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중요한 그 교훈을 얻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 하신 말씀 있다고 표시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와중에도 이 예.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참사가 빚어졌다. 정무적 판단이요. 예. 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성표가 좀 떨어진다. 여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돌봄 서비스.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청년 표심도 또 20대 청년 표심. 예, 그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이제 약간 이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종훈 이상한 평론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상한 그런 거 형태로 감안했을 수 있다 지금. 예,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그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이 예. 되긴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초 생계 계층에게 집중을 하는 게 맞죠. 맞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영세 자영업자가 있고 좀 형편 나은 예.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최근에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실직한 직장인들도 꽤 많은 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기존에 뭐 재산이 좀 있다라든가 뭐 이런 또 아니면 가계 소득이 그래도 예.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벌어서 일정 부분 이제 있다라든가 예. 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철저하게 기초 지금 생계 지원 받는 그 집단 중에서 최근에 실직했거나 예. 폐업을 했거나 예.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나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 뭐 월 100만 원씩 뭐 한 3개월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마 처음엔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랬다가 지금 자꾸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약간 누더기 비슷하게 지금 돼버린 그런 상황이다. 특히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난번엔 다 지급했는데 이번엔 전부 다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만이 좀 있겠지. 이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달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 이 정도 그러니까 갖고. 이 정도 이렇게 성의 표시 정도는 해주는 게 추석 민심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아무래도 정치권에 있는 예.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종훈 평론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해주셔서 그 배경이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패널 분 중에 한 분이 이 이름을 언급하셨죠? 이재명 경기지사
통신비 지원 효과 없다. 그러니까 승수 효과. 그러니까 뭔가 돈을 쓰면 그게 곱하기 돼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효과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통신비 지원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학작품이었어요. 근데 여기다 디스를 했다는 겁니다. 디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제안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하고 그래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디스를 놨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가 지원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화폐 뭐 이거 충전하면 25% 더 주는 거 이것도 발표했죠. 논란 커진 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뭐 요 얘기도 또 곁들여 있네요. 차라리 지금 통신비 줄 바에는 무료 독감 백신이 더 절실하다. 여기에 돈을 써라. 뭐 이런 지적도 아까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에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네. 1차는 보편 지원. 이종우 평론가. 당청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여권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 이거 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차별화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하면 숫자로 나옵니다. 지금 경쟁 관계 이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서 본인은 이제 보편 지급,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슈를 자기 거로 생각을 하는 분이잖아요. 예, 기본소득이란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당연히 이제 보편 지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전례를 자꾸 쌓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면서 이번 작품은 이낙연 대표 작품인데 이거는 망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망작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게 어제 저런 발언이 나온 거다. 네.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앞서서도 사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그게 논란이 커지니까 또 수습하는 모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한 건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